자, 출범한 지 한 달도 안 된 국민의힘 선대위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취재 기자에게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. 김태형 기자, 최수영 기자의 얘기대로라면 윤석열 후보가 이르면 내일 오전에 입장을 낼 것 같은데 좀 더 늦어질 수도 있나요?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. 김종인 위원장은 이미 선대위 전면 개편이란 카드를 던졌습니다. 예. 그러면서 윤 후보의 빠른 결단을 압박하고 있죠. 시간을 끌수록 지금의 하락세를 막기는 더 어려워질 거란 판단입니다. 김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데 대해선 윤 후보가 불쾌감을 드러낸 건 맞지만 지지율 하락세가 뚜렷하기 때문에 윤 후보 역시 이 쇄신이란 큰 틀에 대해선 생각이 다르진 않습니다. 후보 주변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아까 최수연 기자가 전해드린 대로 늦어도 내일까지는 윤 후보가 입장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참 이례적인 상황입니다. 그래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가 예측이 지금 불허한 상태인데 네. 갈라선다는 얘기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는 얘기도 있고 네. 잘 모르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윤 후보가 김 위원장의 쇄신안을 전면 수용할지 아니면 일부만 받아들일지 아예 거부할지 여러 선택지가 있는 상황입니다. 이런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다 받아줄 가능성도 있는 거죠. 현재로서는 윤 후보 판단에 전적으로 달려있는 상황입니다만 일단 김 위원장의 안을 수용할 경우 선대위 갈등은 극적으로 봉합되는 모양새를 갖출 겁니다. 김 위원장이 말한 대로 사실상 전권을 쥐고 윤 후보의 정책과 메시지, 일정 등 전반을 관리하는 형식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. 네, 물론 그 정반대의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. 그렇습니다. 다만 선대위를 보다 슬림하게 실무형으로 체질 개선을 해야 한다는 데는 양측의 공감대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. 비대해진 조직 탓에 의사결정이 느리고 그리고 메시지에서 혼선을 빚고 또 설익은 정책을 내놓는 등 지지율 하락 요인들을 제거하는 게 양측 모두 합의한 목적입니다. 권성동 사무총장도 후보가 어떤 체제가 효율적인 선거 운동에 도움이 되는지 숙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예. 문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, 즉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윤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이 어느 수준까지 의견 일치를 보느냐입니다.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윤 후보는 김 위원장을 배제하고 갈 생각은 없다고 이 측근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. 예. 이 바꿔서 말하면 김 위원장의 쇄신안을 완전히 거부할 가능성은 낮은 걸로도 이 해석이 가능한데요. 이와 관련해서 김 위원장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. 다른 부분이라는 건 저는 없고 후보가 어떤 결심을 하느냐를 기다리고. 네. 의견이 다른 부분은 전혀 없다라고는 하지만 김종인 사퇴론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제 어제 김종인 사퇴설에 이어서 오늘은 김종인 배제론까지 불거진 상태입니다. 이를 두고 윤 후보가 김 위원장까지 포함한 일괄 사퇴를 요구했다는 주장과 반대로 선대위 안팎에서 김 위원장을 흔들어서 결국엔 배제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예. 이 사실상 선대위 해체라는 이러한 큰 위기를 겪는 와중에도 김 위원장이란 핵심 인물을 놓고 서로 다른 목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. 이런 잡음이 윤 후보에게 영향을 끼칠 가능성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. 예. 여기에 이준석 대표를 향한 사퇴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. 네. 대선이 64일 남았습니다. 이게 길면 길고 또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는 시간인데 지지율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사태가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네. 앞으로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? 아직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. 이 혼란을 얼마나 빨리 수습하는지 그리고 빠르게 정상화 과정을 거쳐서 윤 후보가 다시 유권자 앞에 서서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김태형 기자였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